뭐 이름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 빌딩도 저희가 뭐 사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건물도 아직까지는 뉴스에 안 나왔고. 예. 안녕하세요, 빌딩 셀러리입니다. 오늘 초대 손님은 양 PD님이십니다. 오늘 첫 시간을 빌딩을 매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. 여유 자금 있으세요? 관심 많죠. 네. 평생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궁금해요. 많이. 주식 해봤어요? 돈 있으면 주식 하실 거예요? 뭐 5억, 10억 있으면 주식 하시겠어요? 그 금액을 전부 다? 있어보지 않아서. 최근에 주식 안 해보셨나 봐요. 주식이 원래 코로나 이후로 해서 3,3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,300포인트, 2,4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고점 대비 한 1,000포인트가 빠졌어요. 뭐 원금만 회복하면 주식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.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래소가 업비트거든요. 1코인에 비트코인이 8,27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코인에 2,700만 원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. 해보셨군요. 적은 금액이라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일부러 투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많은 금액이라면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아파트 투자하실 분도 계시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해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파트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. 주택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종부세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아파트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빌딩 시장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근데 지금 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최근 들어 내려가고 있거든요. 몇 개월 동안. 뭐 빌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. 5억이 만약에 있다. 5억 있으면 한 1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거죠. 근데 신용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공실이 안 나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만약에 5억 갖고 있으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. 뭐 조물주의 건물주 많이 들어보셨죠? 건물주는 대체 누가 될 만할까요? 원래 돈 많은 사람? 우리나라 초등학생 1순위가 꿈이 건물주예요. 뭐 판사, 의사, 변호사, 검사, 연예인 결국은 건물주 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. 보통 길 가다 보면은 저런 건물 괜찮다. 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평생 일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. 그런 건물을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더 불려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. 최소한 5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. 5억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 외 지역으로 매입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실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 가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또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5년째, 10년째 못 올리는 경우도 허다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똘똘한 건물을 매입을 시켜드린 게 제 뭐 목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. 금액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죠. 만약 신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5억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5억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신용이 좋고 아파트를 갖고 추가 담보를 잡을 수 있다. 뭐 20억, 30억까지도 가능해요. 5억만 있어도 돼도. 근데 공실 없는 보증금이 높은 걸 하면 조금 덜... 꼭 그렇지도 않아요. 보증금이 높은 게 좋을 수 있는데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대출이 만약에 20억짜리 건물에서 15억의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다. 보증금이 2억이다 라고 하면 2억을 빼고 13억만 대출이 가능해요. 그럼 보증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월세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17년 동안 업을 하시면서 이 상가는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수익률이 잘 나온다 하는 게 몇 %? 정도? 근데 보통 수익률 때문에 이 상가를 고른 건 아니고요.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다. 주변에 팔린 것보다 더 저렴한 건물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이만한 위치는 잘 안 나오는 위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 나오면 내가 돈 있으면 투자를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. 요즘 뭐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한 해서는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. 기본적인 거는.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팔린 사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팔린 사례를 잘 몰랐어요. 그러면 건물주분이 옆에 있는 건물이 옆에 건물이 얼마 팔린지 모르니까 조금 저렴하게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건물 사주세요 라고 하면 없어요. 시세에 만한 건물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거죠.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% 2%밖에 안 되거든요.
공실률이거든요. 보통 우리가 자연 공실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4%예요. 내가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인테리어 한 건물에 네. 자연 공실률 4%로 보게 돼요. 그럼 4%가 만실이라는 얘기는 거죠. 근데 지금 1~2%면 인테리어 공사도 적게 하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공실이 거의 지금 예,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팔 때 훨씬 더 좋죠. 근데 이렇게 정보만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아주실 거예요. 아, 예. 네. 다음번에 뭐 소개해 주실 것들은 어떤 주제로 좀 빌딩 용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통 빌딩 용도라고 하는 게 뭐 근생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.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. 이게 뭔 차이냐 그쵸.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내가 속지 않고 네.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. 예. 다음에도 좋은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예. 채널 개설 축하드립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